안녕하세요. KTV SNS 매거진 김윤주입니다. 올여름은 한국 영화의 강세가 어느 때보다 돋보였죠. 실제로 지난달에만 한국 영화를 본 관객이 2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누적 관객 수도 1억 명 달성을 눈앞에 두면서 올해는 한국 영화 사상 최다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영화 자체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 것은 물론 소재와 장르가 다양해지면서 관객의 선택폭이 넓어졌다는 것도 한국 영화가 승승장구하는 데 한몫하고 있는데요. 매번 새로운 기록을 쏟아내며 전성시대를 맞은 한국 영화계. 이 소식으로 KTV SNS 매거진 시작합니다. 지난달 흥행 성적 1위부터 4위까지 한국 영화가 휩쓸면서 지금 극장가는 그야말로 한국 영화 전성시대입니다.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의 홍수 속에서도 전성기라 불리울 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는 2013년 한국 영화의 이모저모를 살펴봅니다. 서울의 한 극장, 영화를 보기 위해 모여있는 관객들이 눈에 띄는데요. 한국 영화는 자주 보시는 편이신가요? 거의 한국 영화. 제일 최근에 보신 한국 영화는 혹시 뭐가 있어요? 스모복이요. 스모복지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같은 한국말이니까 정서도 많고 또 받아들이기도 쉽고 하니까 더 자주 외용하는 것 같아요. 뭐 외국 영화랑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되게 잘 만들었어요. 어떤 점에서? 뭐 연기라든지 뭐 이런 거. 연기 뭐 배우들하고 뭐 디테일 이런 거 다 외국 영화 수준 이상만큼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극장에 걸린 영화들도 과반수 이상이 한국 작품들입니다. 이렇게 한국 영화가 밀려오는 헐리우드 영화의 파도를 이겨낼 힘을 준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은 영화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형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맞닿을 수 있는 얘기기도 할 텐데, 우리들에 대한 관심, 사람들에 대한 관심, 우리 삶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관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밀접한 이야기들이니까 결국 이것이 한국형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산업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한국 영화 시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세계 마켓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란 게 쉽진 않은 거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설국열차도 만들어지고 미스트코라는 영화도 나오고 이제 글로벌을 표방하는 영화들이 나오긴 하지만 한국형 컨텐츠가 뭐냐, 그럼 또 글로벌 컨텐츠가 뭐냐라는 항상 그런 이슈들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결국 한국 영화라고 했을 때 그 기반은 한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 이야기, 우리네 이야기, 그게 한국형 컨텐츠이고 그거에 대한 관심, 집중, 노력들이 있어 왔으니까 계속 그런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13년 한국 영화 전성시대를 이끈 영화들, 그 영광의 요인들을 분석해볼까요? 올해 한국 영화들이 강세를 보인 건 바로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개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르라는 자장 안에서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상당히 예리하게 보여주죠. 한국 영화들이 가장 잘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히트한 설국열차 같은 경우, 봉준호 감독님의 설국열차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1,000만에 육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품 같은 경우도 다른 아시아 작품이나 다른 세계, 다른 작품들하고 확실히 차별되게 장르 안에서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근데 그게 가장 큰 특징은 관객들이 봤을 때 재미있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리하게 잡아낸다는 것. 그것이 한국 영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탄탄한 각본과 돋보이는 아이디어가 시장에 통했고 매력적인 등장인물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불안해서 애 혼자 밖에 놔두지 못한다니까요.
I think in terms of the casting, it's been very, very smartly chosen. Shinsegae New World is another example. And also the scripts as well. I think they've gone through a great vetting process, and they picked the right directors for the projects too. And I think they've really shown the industry a bit of a masterclass, not only how to produce films, but how to get them out in cinemas and finding an audience for them. 결국 영화 만드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컨텐츠가 있어 왔고, 그 한국 영화가 위기라고 얘기했을 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쨌든 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의 양상으로 지금 빛을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는 설국열차와 같은 글로벌 프로젝트까지 성공하면서 한국 영화의 장르와 범위가 보다 넓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18 years I've hated Wilford. 18 years I've waited for this moment. 네, 한국 그 프로젝트의 강점은 장르 요소의 하이브리드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해외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공포 영화면 이제 정통적인 공포 영화에서 끝날 수 있다면은 한국의 공포 영화는 공포 및 액션, 그 다음에 서스펜스를 더 덜 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프로젝트가 많았고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하이브리드식 그 장르 영화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이제 적어도 스토리라인에서 그거는 아주 확실히 강점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천만 관객을 모은 영화 7번 방의 선물, 영화 신세계, 감시자들에 이어 최근 또 다른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 숨바꼭질까지 다소 생소한 이름인 회사 뉴가 이런 흥행작들을 투자, 배급했습니다. And I think it's been smartly chosen, and I think the scripts have gone through a great vetting process. They've been polished, and I think they picked the right directors for the project as well. They picked the right times for the films. I mean, hide and seek, it's been quite fortuitous because the summer's been so hot, and horror films are traditionally very, very popular in the summer. And the director really utilises these kind of horror elements in the film. And so I think with the hot weather that Korea has experienced, I think it's been quite, the whole team have been quite lucky to a certain extent. But I think there's a number of smart decisions involved in the whole process of making these films. It's not just one decision, it's not just the cast, it's a whole number, the timing, the director, the script, the cast, everything. 기존에 어쨌든 그러니까 계열화가 돼 있는 CJ나 롯데나 쇼박스 같은 그 어떤 그런 투자 배급이랑은 좀 다른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뉴 같은 회사들이 많이 나와주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규모들을 만드는 그 영화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모든 영화들이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배급 시스템을 통해서 어쨌든 같은 경쟁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리그가 나눠져서 어떤 다른 영역의 영화들도 이렇게 숨쉴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길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웃기긴 하지만 프로 어떤 그 스포츠 팀을 얘기하자면 결국은 지금 당장 좋은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팀의 미래를 보려면은 결국 이 팀이 양성하고 있는 2군, 그 밑에 하여튼 예비군, 상비군 이런 선수들의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계속 올라와 줘야 되는 거니까. 장르의 다양화, 글로벌 프로젝트에 성공해서 중소규모 기업의 약진까지, 이렇게 한국 영화는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빛나는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한국 영화가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실제 다양하다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틀리게 바라볼 수 있는 감독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한국 영화, 그게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화가 많아지고 그런 영화를 관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게 전성시대라고 그랬는데, 한국 영화의 그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제작 쪽에 중심이 가 있다는 게 큰 문제예요.
관객 쪽에 중심이 가 있지 않고, 사실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관객들이 1000만 관객이 들고 이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즐기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화를 다양하게 즐기고 있는지. 우리한테 들어오는 영화들도 언제나 제한되어 있고, 우리한테서 기획되는 영화들도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객들이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보는 창구들을 다양하게 열어놔야 그걸 통해서 관객들이 자기 영화를 보는 방법들을 스스로 개발하게 될 거고, 스스로 터득하게 될 거고, 그러고 나면 독립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생겨나고, 예술영화 보는 관객들도 생겨나고, 이래서 관객층이 다양해지는 겁니다. 우리 영화인들이 수용자인 관객들과 소통하는 영화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면 한국 영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소통하는 영화의 제작, 역시 SNS 세대인 우리 젊은 영화인들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 때문인지 젊은 영화인들은 고된 현장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모든 열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화 감시자들, 더 테러 라이브, 숨바꼭질의 감독들은 일명 88만 원 세대인데요. 이 감독들 역시 독립영화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지금 세계 영화 시장에서 사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보이지 않고 정말로 열성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And there are certainly young, talented directors out there, as we saw with Ha Jung and the director of Terror Live, Kim Byung-woo, and they need to nurture these young directors and ensure that they get the support that they need to make films. 상당히 열려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상당히 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내에서도 그렇고 영화 외적인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감독들, 프로듀서들, 배우들, 스태프들 다 이 사람들이 어쨌든 영화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욕, 그런 영화에 대한 애정, 열정 이런 것들로 사실은 이제 끌고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2천만 관객의 시대. 지금 같은 기세라면 올해 최초로 영화 관객 2억 명을 돌파할 수 있다는데요.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영화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가득 찬 우리 영화인들의 도전이 계속되는 한 한국 영화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I think it's in a very, very good place, and I think it's incredibly resilient. And so it may not be able to be as popular as it has been this year or last year in the coming years, but it will come back. It always comes back. 영화배우 이범수 씨가 이번엔 배우가 아닌 감독으로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배우에서 감독으로 메가폰을 잡은 작품은 바로 금연 소셜무비라고 하는데요. 건전한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한 문화 프로젝트,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영화배우 이범수 씨가 영화 감독으로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간 꼭두각시의 영화 감독 이범수 씨를 인터뷰합니다. 영화 꼭두각시는 보건복지부에서 금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금연 소셜무비인데요. 유상님! 이범수 씨는 2013년 금연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금연 영화의 메가폰까지 잡게 됐습니다. 해로운데도 그것을 끊지 못하고 이렇게 그런 습관에 조종당하는 그런 의미에서 꼭두각시라는 제목의 의미를 거짓에 속는 것이고 자기 몸과 마음을 버리게 병들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접근을 했죠. 근데 영화는 담배 노예가 되어버린 주인공을 통해 담배의 폐해와 담배 회사 마케팅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어떤 생각? 부담스럽죠. 또 보건복지부에서 또 주관을 맡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캠페인성 영화다 보니까
또 무슨 뭐 개몽 영화나 무슨 바른 생활 교과서 같은 영화를 또 찍기에도 참 그렇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고 라는 그런 그 지점을 잘 선정을 해야 했었고요. 나름 뭐랄까요, 충분하고 풍부한 주제를 내포하며 또 기존의 어떤 다른 대중 영화들처럼 좀 현실적이고 또 사실감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요. 네, 보시는 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네요. 세계의 거울, 세계의 거울이라는 타이틀의 첫 번째 작품이죠. 공정사회의 이지승 감독님 그리고 동갑내기 과외하기에 김경영 감독님 이렇게 두 분의 감독님과 같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우선 제가 첫 작품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8월 27일에 개봉한 이범수 감독의 영화 꼭두각시를 시작으로 금연 소셜무비는 9월과 10월에도 차례대로 개봉될 예정입니다. 늘 새로운 도전을 통해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이범수 씨. 앞으로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90년대 말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는 영화, 가요, 게임, 음식 등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불러 모으는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류의 출발점이었던 세계 드라마 팬들에게 우리의 우수한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드라마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세계적인 드라마 시상식이 지난 5일 서울 해오름 극장에서 열렸는데요. 전 세계 드라마 속 스타와 제작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13 서울 드라마 어워즈. 그 신나는 축제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전 세계 드라마 팬들의 축제 2013 서울 드라마 어워즈가 지난 5일 화려한 막을 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우수한 드라마를 선발하고 더불어 양질의 한국 드라마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개최된 서울 드라마 어워즈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며 세계적인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2004년부터 중국에서 혐 한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2006년부터 세계 유일의 드라마만의 시상제를 만들어 보자는 그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 올해로 8회째를 이렇게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45개 국가에서 225작품이 출품되어서 그 출품된 작품들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네티즌들이 함께 즐길 수 있게끔 세계 120개국에 동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시상식에 앞서 드라마 팬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TV로만 보던 드라마를 영화관의 대형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TV 영화제와 함께 평소 좋아했던 드라마 감독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는데요.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채 시험을 합격한 방송사 직원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방송 연출자는 사실은 조금 더 다른 관심사나 다른 능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만들었던 드라마를 가지고 팬분들하고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매우 기쁘고요. 해를 가득할수록 이 서울 드라마 어워즈가 프로그램도 풍성해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심사할 때도 놀랐고 좋아했던 드라마 감독과 함께한 뜻깊은 시간. 관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방송과 드라마에 관심이 많아서 서울 드라마 어워즈도 작년에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요. 올해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같이 평소에 선덕여왕 되게 좋아했었는데 친구가 이런 행사가 있다고 소개해 주셔서 네, 관심이 많던 감독님과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고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을
많이 여쭤보고 그걸 대답을 들을 수 있어서 저에게도 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바랄 것이 있다면은 기존의 드라마들을 소개하고 또 이렇게 그 드라마들이 모여서 서로 수상하면서 축제의 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더해서 드라마들을 기획하고 또 제작 지원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드라마들을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마켓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드라마의 원스톱 마켓이라고 할까요? 원스톱 아니면 축제의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좀 더 큰 의미로 확대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상식 당일 세계 각국에서 온 팬들로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홍콩에서 왔어요. 일본から来ました. We come from France. We are here for Kim Jae-jung. 이준기さんです. 김재중 씨. 드라마 속 한류 스타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한 걸음에 달려온 해외 팬들. 이들에게 한국 드라마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日本のドラマに比べてすごくドラマチック。とても上手だなと思って好きです。Because I think it's very interesting, the story. Hello everyone from around the world. Welcome to the Seoul Drama Awards. I heard that there 세계적인 드라마 시상식인 만큼 해외 배우들도 많이 참석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들도 빠질 수 없습니다. 군대 제대 후 시청자들의 사랑을 다시금 듬뿍 받고 있는 탤런트 이준기 씨도 팬들의 함성을 독차지하며 등장했고요. 세계적인 시상식으로 거듭난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 이렇게 초대도 받고 수상도 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배우로 거듭나고 있는 김윤진 씨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미리 큰 상을 주셔서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계속해서 많은 스타들이 속속 도착하며 레드카펫을 더 환하게 빛내주었는데요. 그리고 2013 서울 드라마 어워즈의 MC 두 분까지 오늘 축제 즐기다가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3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아주 즐거운 놀이로 생각하시고 그대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총 48개국 225개 작품으로 역대 최다 출품작과 출품 국가수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드라마 시상식으로 우뚝 선 서울 드라마 어워즈. 한류 드라마상 남자 배우상에는 이준기 씨가, 한류 드라마상 여자 배우상에는 가수 겸 탤런트로 최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수지 씨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드라마 찍느라 고생 많으셨던 모든 스태프분들과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대신해서 제가 이 상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배우로서 항상 여러분들께 연기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도 너무 행복한데 정말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너무나 많은 관객분들께, 세계 많은 관객분들께 저의 연기와 작품을 소개할 수 있다는 거 정말로 저는 큰 축복을 받은 배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동적입니다. 지금 찍고 있는 드라마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나라의 드라마를 알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드릴 수 있도록,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국 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3 한류 드라마 최우수 작품상 아랑사또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류 드라마상 부문 최우수상은 아랑사또전이 수상하며 한국 드라마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시상식에 축하 공연이 빠질 수 없죠. 카라와 포미닛, K-윌 등이 멋진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한국 드라마의 우수성은 더욱 빛이 났습니다. 세계적인 드라마 시상식이자 전 세계 드라마 팬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 드라마 어워즈. 앞으로도 우수한 드라마를 선발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드라마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든든한 교두보가 되길 응원합니다.
정부 4대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주제로 한 2013 대학생 광고 공모전의 수상작이 발표됐습니다. TV 스토리보드와 인쇄 광고, 또 UCC 동영상의 3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422점의 작품이 출품돼 마지막까지 정말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문화융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13 대학생 광고 공모전 영예의 수상작들,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똑같지 않다는 것. 다름이 모여 다양함을 만듭니다. 다양함이 모여 더 풍부한 소리를 만듭니다. 이제 함께 들어보세요. 그들과 함께라면 더 풍부한 세상이 들립니다.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작품들이었는데요. 이 밖에 2013 대학생 광고 공모전의 수상작들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유튜브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뜻 단순한 선에 불과해 보이는 글자. 하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표현과 상상의 세계가 녹아있는 것이 바로 글자죠. 이러한 글자와 서체의 세계를 예술적 시각에서 탐구한 서울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가 구서울 역사인 문화역 서울 284에서 개최됩니다. 활자 문화의 꽃으로 불리는 타이포그래피. 이 타이포그래피의 세계를 보여주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과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 대표 작가들의 작품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관람료까지 무료라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문자예술 타이포그래피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통의 힘이 되는 프로그램, 소통의 장이 되는 프로그램, KTV SNS 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알찬 정보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